12월 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재정절벽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극심한 눈치보기 속에서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2%, S&P 500 지수는 0.17%, 나스닥 지수는 0.18%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 재무장관들이 유로존 공동 금융감독기구 설립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각각 0.04%, 0.01% 하락한 반면 프랑스는 0.39% 상승했습니다. 공화당이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감축안을 제안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절벽 협상에서 부자 증세가 없으면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이 독일과 프랑스의 충돌로 유로존 통합은행감독기구 설립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재무장관들은 오는 12일 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았죠. 때문에 뉴욕 3대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기관 차익 매물에 소폭 약세로 마감한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세가 유입되면서 14거래일 만에 500포인트를 회복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잠시 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 전망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토눔 신창원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혜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토눔 신창원입니다. 예, 어제 국내 증시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폭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삼성전자 주가도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5일선 지지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장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주가 자체가 이제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이제 1930포인트를 깨고 있다가 어제 이제 종가에 한 5포인트 올린 거는 상해종합증시의 이제 반등 그 부분이다. 상해증시가 어제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이따가 종가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반등을 시키면서 우리나라 장에도 플러스 한 6포인트 정도 상승시키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이제 상해종합 증시를 이제 깊이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께서 상해종합 증시를 이제 굉장히 깊이 있게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사고치죠.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제 고가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놀이인데 보통 우리 고가놀이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고가놀이라는 것이 주가가 상승 후에 횡보하는 국면을 이제 고가놀이라고 하는데 고가놀이 자체가 오늘째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8일째, 9일째 지금 고가놀이 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모양으로 봐서는 주가가 이제 급하게 뭐 폭락이 20포인트 마이너스 나고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자리에 이제 수익이 삼성전자가 상승함으로써 다른 종목들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안 난다는 구조지 장 자체가 지금 폭락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은 매매를 안 하실 뿐이지 장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조금 약세 모양을 보이는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고객의 특검입니다. 예, 고객의 특검이 16조 7천이거든요. 이제 고객의 특검이 너무 적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선물이 오늘 영업일수로 한 7일 정도 남았는데 개인이나 기관들이 뭐 크게 미련을 두지 않고 외국인만 조금 먹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한 부분에서 이제 충격적인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어야 증권 시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고객의 특검에 의한 자율적인 부분
그리고 또 고객의 특금이 적으면서 신용이 최근에 많은 부분이 만기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계속 조금 약한 모양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장세가 이제 굉장히 계륵이죠. 계륵이다. 61평 언저리에서 있습니다. 사실 주가는 이번에 이제 굉장히 많이 떴죠. 여러분 보다시피 뭐 지금 이번에 상승이 거의 뭐 대세 상승은 아니나 거의 90포인트 이렇게 뜨는 장세였습니다. 이 요즘 이 가물에 콩나듯이 90% 상승한다는 이 장 자체가 적은 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90포인트에서 전부 삼성전자였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였는데 삼성전자를 못 사고 코스닥주를 만진 분들은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입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60일 이평의 안착 여부인데 제가 볼 때는 안착하더라도 쉽지 않을 그런 모양이다. 언뜻 보면 이제 이평으로 보면 지금 완벽한 정배열 모양으로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모양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60일 이평 자체가 곧 이제 꺾임으로써 제가 볼 때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좀 조심하는 그런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쉬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일주일 내내 이제 쉬어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최근에 여러분 선물 보시면 하루에 움직임 자체가 100만 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자리 제가 이제 여러분 저때 이제 그물망 차들을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이제 이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제가 뭐랬냐 그물망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물망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물망 안에 들어오면 고기가 아무리 뛰어고 펄쩍펄쩍 뛰어봐야 그물 안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물망 안에서 계속 놓을 것이다. 보통 주가가 그물망 안에 지금 과거의 예를 보면 그물망 밖에서 급등이 이렇게 나오는 부위지 그물 안에서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인내를 갖고 매매하는 그런 부분이다. 특히 소량 매수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 한번 쉬어가는 자리다. 여러분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과거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고 벼락 부자 그거 다 필요 없거든요. 앞으로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땐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한 템포 크게 쉬어가는 부분이고 간뜻보게 보이죠? 60일 2평과 300일 2평 블록박스 박스에서 쿠션 모양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상승에서 하락 페넌트형으로 다졌습니다. 하락 페넌트형으로 다졌는데 상승 페넌트가 상승 페넌트로 돌변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횡보 페넌트로 서서히 돌변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횡보 모양으로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조금 조정이 있었지만 그 조정이 바로 나올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MACD 자체가 굉장히 아직까지 정배열 상태거든요. 정배열 상태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시그널 자체가 영선 가까이 가면은 주가가 굉장히 무거워진다 했는데 지금 시그널이 영선을 관통하는 부분, 영선이 관통하려면 오실레이터 자체가 그 전보다 더 길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실레이터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MACD를 꼭 보고 보조지표 안 맞다 하는 친구, 보조지표를 안 본다 하는 친구, 그 친구는 사이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한 템포 쉬어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주식이나 모든 주식이 선행 스팬 2에서 굉장히 큰 저항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선행 스팬 2인데 지금 외국 증시도 지금 보시면 전부 선행 스팬 2에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부 선행 스팬 2에서 다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또 S&P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부 선행 스팬 2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평으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 이평으로 이야기 안 되냐면 이평 자체가 전부 정비열이거든요. 정비열이면 주가가 폭등해야 되는데 주가가 계속 무거워지고 제가 또 거기다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평 자체가 정비열이면서 또 주가가 나쁘다 이평으로 보면 분명히 장은 뜨는 장이지만 지금 장세가 뜨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뭐냐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2의 저항이 강력한 그런 모양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제가 이제 바닥에서 있을 때 선행 스팬 2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선행 스팬 2를 오차 없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2의 현재 선행 스팬 2와 과거의 선행 스팬 2에서 지지와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선행 스팬 2의 어제도 선행 스팬 2 하락의 부분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오늘도 선행 스팬 2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1932포인트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관심을 한번 두셔야 된다. 이 부분에서 주가가 무너지면 제가 볼 땐 전환선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행 스팬 2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은 여러분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선물 자체는 제가 했죠. 볼륨 주인들 상단 다였을 때 하단 자체가 아래로 가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쉬어갈 자리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자리가 만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통 우리가 5일2평이 꺾이는 부분에서 주가가 그때부터는 볼륨주 밴드가 약세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일2평 자체의 오늘 2평을 여러분께서 꼭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요즘에는 주식보다는 선물이 더 민감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주식은 장기로 갈 수 있지만 선물에서 되기 때문에 지금 어제 5일2평이 깼다가 수렴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보라색 5일2평인데요. 오늘 5일2평이 하방 이탈이냐 상방 이탈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방 이탈한다면 장 자체가 조금 조정 자체가 252까지 분명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5일2평 지킨다면 그대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지금 5일째 오늘 포함해 이제 4일째 풋으로 해고 오늘까지도 이제 풋 매매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장중에 고점 계속 풋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매매 자체가 자신 없는 분들은 매매 안 하는 게 현명하다. 지금 자체 크게 먹을 장이 아니거든요. 이게 뭡니까? 수렴했는 부분인데 수렴했을 때 주가 자체가 항시 큰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부분에서 주가가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현금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게 현명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그 이번 주에 주초에 피벗을 갖고 이번 주는 종합주가지수는 1926에서 1947까지 움직일 것이라 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피벗을 꼼꼼하게 좀 배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반면에 여러분 보다시피 최근에 이제 신용 프로그램 매수 보면 프로그램 매수로 굉장히 늘리는데 저는 이거 볼 때 선거 관련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선물이 최근에 기관들이 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를 지속적으로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도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를 좀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그렇다고 주가가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주가가 급락이 나오려나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피벗이 1926에서 1947포인트까지 주가는 계속 움직이고 또 시가에 주 시가 이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자체가 오늘 또 계속 여러분께서는 풋이지만 큰 풋이 안 나올 것이다. 저는 거의 보합 전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물로 볼 것 같으면 선물의 지지가 254.40이라고 했죠. 정확히 254.40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어제도 254.40의 지지가 무너지느냐 이걸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월요일 아침에 꺼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254가 하방 이탈한다면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252까지도 그냥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냉정하게 해야 된다. 지금은 만약에 254가 깨지면 풋으로 추격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풋 걸기도 애매한 그런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은 그냥 면밀히 한번 지켜보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5일 동안 순매수 1위가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면 돈 먹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산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 이제 코덱스 인버스 추천회가 깡통 찼다는 소리가 온 동네 방네 삼천리 방방곡곡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관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산다. 이거는 주가를 피관적으로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코덱스 인버스는 하락하면 먹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상승하면 먹는데 기관들이 최근 5일 동안 순매수 종목 최고 매수 종목이 코덱스 레버리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 피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오늘 또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쉬어가는 자리니까요.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또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오늘 약세 모양을 보이나 크게 약세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매하면 매매할수록 속상하니까 오늘 센티비만 보시고 여러분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푹 쉬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5일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하방 이탈이 나온다면 1925포인트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말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멜파스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지난 11월 29일에 추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추천받은 이후 상당히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초 추천이 8월 말이었고요. 네. 그때 이제 애플과 소송에서 삼성이 패소를 하면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사실 중간에도 제가 한두 번 정도 더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더 추천을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주식 상승 자체가 꾸준하게 중기적으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도 편성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개념이었고 또 지금은 시장 방향이 IT 쪽, 특히 이제 스마트폰 부품이나 이런 쪽으로 그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기가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당분간은 그대로 좀 보유를 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제가 매수가도 되게 넓게 드렸습니다. 조정을 줄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자. 그리고 넘어가더라도 공격적인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요번에 사실 5일선만 이탈이 잠깐 나오고 26,500원 정도의 가격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반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만 조정을 잠깐 받았다가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한다는 것은 매수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33,000원권 가격대까지도 도달이 될 수 있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좀 거시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은 올 연말을 필두로 해서 내년에 좀 큰 장세가 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작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10년 이상 있으면서 느낀 거지만은 증시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는 시기에는 투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자금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조정이 나올 때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투자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시장이 꼭지점을 찍고 과열권에 진입할 때 그때는 투자자와 투자 자금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때 항상 보면은 손해가 나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1년도 여름 그 이전 뭐 봄 정도부터 지금까지 조정 구간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2013년도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또 다시 경기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업황 호조를 통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투자를 하실 때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버리는 편이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주식 어렵다 하시지만은 시기가 좋을 때는 주식을 들고 보유를 해버리는 경우가 가장 좋은 수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럴 땐 투자가 참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너무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자신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종목도 하나 소개를 또 AS를 해드려야 되죠. 루미 마이크로입니다. 루미 마이크로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반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루미 마이크로나 멜파스나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기관들의 선호 종목군이 코스닥의 중형 실적 개선주들, 그 다음에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 몰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의 방향도 이쪽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종목도 2,490원에 매수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조정을 좀 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반전에 성공해서 지금은 12% 정도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3,000원까지 목표가를 일단 잡아드렸는데 우선은 거기까지는 그대로 그냥 유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달하면은 또 재공략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따라서 장기 투자에 주력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멜파스와 루미 마이크로 두 종목 AS를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의 관심 업종은 어느 업종인지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예, 일요일 날 영하 12도까지 서울이 날씨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 춥죠. 예, 오늘 또 눈도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한파하고 관련해서 겨울 관련주가 상당히 좀 그 반짝 성수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겨울 관련주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겨울 관련주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가스라든지 석유, 뭐 그다음에 석탄 이런 거의 소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전열기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8월 달이 가장 전력 소비가 큰 달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은 겨울이 오면 올수록 더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소비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저전력 뭐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겨울 관련주로 구분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쉽게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역시 의류 쪽입니다. 뭐 네일을 입자, 그 다음에 아니면은 또 외투를 입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외투 제조업체나 아니면은 네일 제조업체에 대해서 매기가 한번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종목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겨울 관련자니까 호빵 이런 먹는 것부터 생각이 나는데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네일 관련주인데요. 네. 쌍방울입니다. 사실 네일로 치면은 이제 그 사실 뭐 쌍방울이 제일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사실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이미 실적을 많이 증가시켜 온 게 사실이고요. 또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도 뭐 네일 입는 거에 대해서 어떤 큰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오히려 권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판매량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세선의 하단 부분에 공략 포인트를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직은 단기 대응만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짧게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1,200원에서 1,230원 정도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330원 정도로 전고점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쌍방울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로의 놀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살펴볼 종목이 멜파스인데요. 이 종목 어제도 6% 정말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22일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AS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제 방송 아닙니다. 예, 앞서서 최병호 위원님이 또 멜파스를 오늘 네. AS를 좀 하셨는데요. 그렇죠. 저는 지금 시장에 그러면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차라리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뭐 멜파스를 비롯해서 ELK라든지 아니면 일진디스플레이 같이 태블릿 PC용 터치 패널이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태블릿 PC 자체가 조금 이슈가 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주가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스마트폰의 점유율 확대가 아니고요. 태블릿 PC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조금 들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터치 패널 업종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주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터치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중대형 터치 패널이죠. 태블릿 PC용 터치 패널을 생산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2단계 수혜를 받는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ELK 같이 중대형 디스플레이, 중대형 터치 패널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멜파스는 그 두 가지를 고루 영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가의 상승 추이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태블릿 PC에 관련된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트북 패널이 지금 연 4%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죠. 마이너스 5%씩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대신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50%씩 매년마다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앞으로도 추이가 조금 주목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 모두 멜파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살펴볼 종목은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저희가 지난 11월 1일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추천한 이후 매수가도 잘 좋고 목표가도 이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AS를 좀 해드리는 이유 자체가 네.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조금 의미 있는 상승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전 고점이었던 부근 자체를 지금 갭으로 어느 정도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격도 자체를 어느 정도는 5일선과 어느 정도 마주하고 있는 상태지만 밑에 거래량을 보신다면 상당히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던 물량 자체를 조금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수급적인 부분은 보시더라도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의 번갈아 가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의 의미 있는 상승 그리고 거래량은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시장 분위기가 갈수록 불확실성이 풍부해지는 시장입니다. 그럴 때마다 일단은 실적적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재무 펀더멘탈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송원산업은 아주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평가주에 대한 투자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올리겠습니다. 네. 상향 조정을 해서 14,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송원산업 역시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목표가 14,000원까지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눌림목 공략주도 들어볼 차례인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유비코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요즘 들어서 LT 소리가 많이 나오죠. 그만큼 LT 매출 자체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 주로 하는 일을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 통신망 장비에 대한 국내 시장 점유율 선도업체입니다.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랑 어느 정도의 지금 과점 업체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점유율 자체가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해외적으로도 진출을 노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고, 안에 내부적인 부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가 돌입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면 일단은 데이터 양의 급증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의 다양화, 그리고 데이터 입출력 속도가 빨라지는 이 세 가지를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은 통신 인프라에 대한 고도화 사업이 어느 정도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망 자체가 많이 깔려 있어야지 많은 입출력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고 많은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유비커스에 대한 수준 모멘텀은 좀 더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신제품도 개발했는데 대용량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LTE 백홀 장비를 매출을 가시화가 될 전망이라는 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원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기 같은 부분 자체가 모두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요, 그런 부분 자체를 신제품을 만들어내서 국내 시장에 지금 다시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비커스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더라도 최근 들어서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단에서 우리가 지금 4,000원 하단에서 지금 5,000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 부분에서 다시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봉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앞서서 있던 거래량 자체는 한번 무시하시고 하단에 있는 파동만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일단 하단에 어느 정도의 지지가 지금 5,300원에서 5,200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려오는 120일선을 지금 다시 돌파하고 지지를 하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밑에 거래량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밑에 거래량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 초반에 지금 5,000원대 매물 자체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 거래량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는 추이 자체는 조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이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있던 거래량 자체를 아직까지 소화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서 있던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계산에 들어가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5,200원에서 5,300원에서 5,400원 사이에 어느 정도 베팅을 해보시는 전략이 조금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 하단에 4,500원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하시고 조금 긴 안목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7,000원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눌림목 공략주는 유비쿼스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증권사별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IBK 투자증권 LG 소개했습니다. 2013년 업황 개선과 자회사의 경쟁력이 연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스카이라이프, 지상파 TV 광고 효과로 올해 가입자 목표 380만 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 4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크로바 하이텍, 12월 양산 계획으로 스마트 기기 판매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은 게임빌 추천했습니다. 12월 카카오톡의 신규 게임 출시로 이에 따른 모멘텀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대표증권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현대하이스코, 성수기 진입과 신차 효과를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5만 3천 원 설정했습니다. 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매니저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수요일장 주 중반에 있죠.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협상안으로는 필요한 세수를 확충시키지 못하는 주장을 했고요. 미국 11월 ISM 뉴욕 지수는 52.5를 기록하면서 이전치 45.9를 상회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로존 통합은행감독기구 설립 합의에 실패하면서 다음 주에 재회담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는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합의 난항에 따른 우려와 EU의 은행감독기구 합의 실패 소식에 혼조세 마감을 했고요. 미국 주요 증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던 가운데 재정 절벽 협상이 진전이 없자 상승 탄력을 제한받으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산업재 및 소재 업종이 상대적 선전했으나 유틸리티 및 통신 등 경기 방어주 업종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루 만에 소폭 반등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시장을 견인한 뚜렷한 호황제가 새롭게 나오지 않은 가운데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오바마 대통령이 TV 인터뷰에서 부자 증세를 고수하면서 공화당과의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은행 감독기구 창설 관련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특별히 시장의 방향을 견인할 재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5일 미국의 11월 ADP 민간고용 발표와 그리고 6일 삼성과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심리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7일 미국 11월 비농가 취업지수 발표 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의 경우에는 허리케인 샌디 여파로 부진하면서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최근 미국의 경기 개선을 감안할 때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재료로 장이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단기 악재로 예상되는 만큼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LG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차트를 보니까 21선 저항에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네, LG는 IT와 화학, 내수 등 다양한 업종을 가진 지수회사이고요. 자회사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업체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주력 자회사 업종이 연쇄적으로 업이 되고 있는데 2013년에는 전자사업부의 스마트폰이 재기를 노리고 있고 화학도 부진의 늪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주회사의 가치도 상승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부가 길게는 3년 정도 시련을 겪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조직 문화가 강해지고 빨라졌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LG에는 비상장 자회사 4인방 즉 LG CNS 그리고 LG 실트론 그리고 LG MMA 그리고 서브원이 있습니다. LG CNS는 SI 업종 특성상 수출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들도 화학, 건설업의 개선 여부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좌우될 전망인데요. 2012년 10월 31일 예비 상장 심사를 승인받은 LG 실트론은 2013년에 상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주력 업종의 가격 경쟁력 회복인데요. 특히 전자와 화학이 2012년보다는 좋아질 것을 확신하면서 주력 회사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를 기존 8만 5천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네, 12월 5일 수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개구리 사단과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양승모 전무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예상 최저가를 보니까 양 시장 모두 플러스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체크 포인트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제 이슈를 한번 보면요. 오늘 네. KT 이제 그 통합형 월렛 이제 모카페이 서비스가 12월 5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모카페이는 이제 모바일 전자지갑과 또 결제 기능을 이제 결합한 통합형 스마트 복합 결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KT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체크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NC 소프트에서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이제 그 게임을 주문의 2차 테스트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뭐 NC 소프트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계획서 발표 예정인 것 같습니다.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상파울루에 따르면은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발주처인 그 육상교통청이 오늘부터 건설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사실 이 계획서는 11월 26일부터 입찰 공고 형식으로 발표를 됐으나 아직 요청으로 연기가 됐었던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번 발표에서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입찰 시기가 또 이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몇 개월 더 연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서 완공 시점도 2014년도에서 2020년도로 추정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고속철도 관련주들도 관련주는 보지만 성급한 그 매매 패턴은 좀 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미국에서 10월 ISM BJ 조업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BJ업 지수는 그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사회기반 산업, 그리고 소매업, 그리고 주택건설업, 금융업, 여러 가지 미국 경제의 90%를 담당하는 비제조업 부문이 경기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달의 경제 지표 중에서 나타나는 이제 BJ업 지수에 따라서 또 주가의 향후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장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인위적으로 이야기해드리는 지수 포인트가 있습니다. 1934포인트라는 포인트를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모습이지만은 상승 탄력 둔화된 모습은 현저하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상승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조정이 우세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주가의 1934포인트 혹은 1940포인트까지 도전됐을 때에는 시장에 그동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가면서 종목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격보다는 방어가 좀 우선이다. 그래서 현금을 한 50% 이상 확보를 하고 경기 민감주를 우리가 공략하기보다는 실적 개선주를 우리가 좀 선호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수급 동향을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수급 동향을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해주고, 또 기관 투자들도 이제 그 이전부터 매수했던 포지션을 좀 물량을 줄이는 모습은 보여주지만, 지금 선물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동향 자체가 파생 누적 개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되었던 시장의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포지션을 잡아두었던 이 부분들이 이제 포지션이 중립이 되어버렸고, 기관들도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에 대한 포지션이 이제는 다시 한번 중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이제 대립된 그 포지션 관계 내에서 시장은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시발점이 되어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을 준비하는 투자자들의 자세가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면서 좀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할 것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금 50% 이상 확보해보고 실적 개선주로 위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장 추천주가 대우증권이었는데요. 매수가는 잘 준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AS 부탁드릴게요. 네, 전에 그 말씀드렸었던 그 대우증권이 그 기관과 이런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서 같이 저점 매수가에 머무른 뒤에 오후에는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증권주들 자체가 이렇게 시장은 좀 안 좋은 모습으로 그동안 좀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가적으로 볼 때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가장 큰 호재는 과대 납폭이 과대해서 주가가 좀 저점에 머물러 있다. 사실 지금 현재 가격대가 PBR 1배 이하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권주들이 다시 재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증권주들이 접근하기가 지금 좀 애매한 게 시장이 좀 아직 불확실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그런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증권주들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의 모습을 보아서는 수급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에서 목표가 11,500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한 말씀드리는 것은 손절가 이탈한다면 이런 증권주들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길게 가져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에 말씀드렸었던 목표가인 11,500원까지는 충분히 홀딩한다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과대 낙폭을 하나의 호재로 인식을 해보자. 제시하신 목표가 단기적으로 11,500원까지 무난하게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오늘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KG 모빌리어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이 KG 모빌리어스는 그 결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최근에 전자 결제주로 그 많은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 PC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전자 결제가 그 모바일로 서서히 이동이 되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그 모바일에서 대량 결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좀 미래가 더욱더 미래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에 따라서 최근 QR코드를 이용한 그 인증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는 등 이런 전자 결제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좀 관심에서 살짝 멀어져 있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충분히 다시 저점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도 좋을 종목으로 보이는 구간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지금 그동안은 좀 기관이나 외국인에서 그동안 그렇게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매수세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다시 매도세가 나오고 다시 이러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고 있던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개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세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매도세가 나오고 연속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관계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도 중점적으로 매수세가 조금씩 연속적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그동안 좀 급등을 했었죠. 전자결제주가 이번에 한 9월 말경, 10월 초경부터 이제 급격하게 그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도 몇 번 나오면서 그렇게 상승할 부분인데요. 약간 주가가 좀 고가에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저 대응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이런 지금 차트의 모습을 살펴보면 지지와 저항의 구간을 좀 살펴보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인데요. 이렇게 상승 시에 저항을 받으면서 상승을 못하면서 좀 주가가 눌려준 부분을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러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고요. 따라서 이런 돌파 구간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구간에서 좀 물량이 그 세력들의 이런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이 나왔다고 해석하기에는 아직 그동안의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물량이 다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전 고점이죠. 전고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구간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제 접근 가능한 구간에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구간을 이탈한다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21선이나 11선, 5일선까지는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밑에 있는 60일선이나 121선이 이런 60일선이나 이제 121선이 아직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을 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종목 좀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서 보기보다는 좀 짧게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이런 반등세를 기대하고 매매를 하신다면 좀 일주일 내 기간으로 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매수가로 판단하자면 그 적정 매수가로서는 전일 종가 부근인 12,850원에서 주가가 좀 약간 아침에 장 시작하고 좀 눌려줄 수 있는 12,500원 정도까지 전저점 밑에까지
지금 이 종목이 약간 일주일 이상 동안 밑골을 달면서 그 부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늘려줄 수 있는 12,500원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손절가로는 그 11월 초에 이런 상한가의 11월 초에 상한가의 고가 부분이었던 12,300원을 잡고 이 구간이 아직까지는 지지 라인으로 버텨주고 있지만 이 구간을 좀 이탈한다면 좀 주가가 좀 많이 눌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 단기적으로 61선까지는 내려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다. 아직은 위험한 감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접근한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손절가에서는 꼭 비중을 줄이시거나 좀 손절을 정확히 하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손절가는 그 12,300원까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서 목표가로는 그 21선이었죠. 단기적인 21선인 그 14,000원까지로 보고 이런 21선에서는 그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이런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좀 많이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는 이런 저항을 좀 나 혼자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저항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거나 좀 저항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단기적으로는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그 전체적인 적정 매수가로는 12,850원과 12,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12,300원, 단기 목표가는 14,0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급등에 의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짧게 잡아주셨죠. 12,300원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이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7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